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보험을 올바르게 리모델링하는 방법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작 나한테 필요한 건가? 내가 이걸로 보장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지? 그런 보험 많으시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에게 맞게 잘 리모델링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 나의 가정에 꼭 필요한 화재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연금 준비 방법까지 전반적인 보험 해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보험 닥터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만나 이야기 나눠볼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보험 닥터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장태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은 점검보다 가입보다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보장분석 전문가 장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장태민 전문가와 함께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역시 시청자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평소에 보험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암보험 진단금이 1억 정도 준비되어 있어서 주변에서도 든든하게 잘 가입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보험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암에 걸리더라도 진단금이 많으니까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을 통해서 보험 점검을 받아보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입한 보장을 자세하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막상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진단비는 크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항암 약물 치료비나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 치료비처럼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장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암보험이라고 하면 진단금만 많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질수록 비급여 치료비나 생활비 부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느낀 건 보험은 단순히 얼마 가입되어 있느냐보다 내가 실제 아팠을 때 어떤 치료까지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험을 점검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받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보험을 가입을 해놨으니까 다 든든하게 보장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막상 우리 시청자분처럼 점검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막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장태민 전문가와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시청자분의 사연 들으셨잖아요. 네. 이런 아마 고민이나 상담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보험 준비에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계시던가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 네. 보험은 있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이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진단금이 얼마인가입니다. 암 진단금 5천, 1억, 2억 이렇게 자체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진단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나 소득 공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질환은 진단 한 번 받고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실제 부담은 그 이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표적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처럼 고액 비급여 치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손보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진단금은 충분한데 정작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수술비, 재진단 암 보장, 생활비 보장 같은
부분이 부족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갱신형 보험 구조입니다. 현재는 보험료가 괜찮아 보여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은 지금은 20만 원인데 20년 뒤에는 2배,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구조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세대 차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급여 보장, 보험료 구조, 할인 할증 제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에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보험 점검은 보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실제 아팠을 때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시청자분의 사연도 들어보면은 이제는 이제 단순히 진단비만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기술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의료 기술들이 네. 이런 것도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상담하시는 분들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뭐던가요? 대체적으로 이제 암 치료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역항암 치료라든지 표적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쵸. 이런 치료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암이라고 하면은 수술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표적항암 치료, 명역항암 치료, 중입자 치료 같은 치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효과를 기대하는 만큼 치료비 부담도 굉장히 커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비급여 치료비와 치료 기간 동안의 생활비 공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질수록 통원, 약값, 검사비, 간병비, 보호자 비용, 소득 감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자체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치료비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나 세대에 따라 보장 범위 차이가 있고 비급여 부분,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 암 진단금만 준비하기보다는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피적 항암 치료비, 수술비, 재진단암, 보장처럼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될 수 있는 보장까지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가 나오냐보다 치료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치료받는 분들도 있지만 통원을 하시면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대신 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치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대비도 필요하다. 꼭 진단금만 있다고 해결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럼 나는 보험을 뭐 예전부터 준비를 해놔서 실손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가입돼 있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실손보험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병원비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은 굉장히 중요한 보험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손보험이 모든 비용을 100% 해결해주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서 자기 부담금 부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적항암 치료,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검사 같은 부분들은 실손보험이 있어도 일부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보험 구조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실손과 4세대 실손, 5세대 실손이 있으며 자기 부담금, 비급여 보장, 보험료 할인 할증 구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생활비 공백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받은 병원비 일부를 보존해주는 개념이지 치료 기간 동안 쉬게 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소득 감소, 간병 부담까지 해결해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이나 큰 질환을 겪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비 자체도 부담이지만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하는 기간에서 오는 부담을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손보험만 준비하기보다는 진단비, 수술비, 항암치료비, 생활비 역할까지 같이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의료비를 준비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 치료 과정과 생활 유지까지 같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시는 걸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뭐 보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많이 가입을 해놨느냐 이런 거보다는 결국에 나에게 맞는 구조로 준비가 세팅이 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근데 또 실제로 막상 따지고 들여다보면 내가 보험료는 엄청 많이 내는데 이게 제대로 보장을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이런 경우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시나요? 상담을 해보시면? 네, 실제로 현장에서 보험 점검을 하다 보면은 네. 보험료를 매달 30만 원, 40만 원 이상 내고 계신데 정작 중요한 보장은 부족한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보이는 경우가 갱신형 보험 비중이 너무 높은 구조입니다. 네네.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해 보여서 가입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나중에는 유지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오래전 가입한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기준으로 괜찮아 보였지만 현재 의료 환경이나 치료 방식 변화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금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입원비 중심 담보만 많은 구조, 반대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치료비, 보장은 부족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권유나 지인 소개로 가입하시다 보니 본인이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실제로 상담 중에 나는 보험이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막상 점검해 보시면은 실손 중복, 불필요한 특약, 부족한 뇌, 심장 보장, 갱신형 과다 같은 부분들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보다 내가 내는 보험료 안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균형 있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건강 상태, 연령, 가족력에 맞게 효율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 나에게 맞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은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이거 내가 보험 가입해 놨다고 평생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점검하는 주기를 뭐 산술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정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1년에 한 번씩 받기도 어렵고 네. 뭐 길게 뭐 10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그런데 어느 정도 주기로 이 보험 점검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실 보험 가입은 한 번 가입했다고 해서 끝나는 상품이라기보다 네. 내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상황,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점검이 필요한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보통은 최소 1년에서 2년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험 구조를 점검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특히 결혼, 출산, 이직, 은퇴 준비, 병원 치료 이력 발생 같은 큰 변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한 번쯤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때 필요한 보장과 40대, 50대에 필요한 보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네. 젊었을 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장 위주로 준비하셨더라도 연령이 올라가면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치매, 간병 같은 부분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전에 없었던 치료 특약들이 생기기도 하고 반대로 현재 내 보험은 오래된 구조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이 고객들과 본인 보험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어떤 보장이 들어있는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실손 세대가 무엇인지, 보험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유지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점검은 무조건 새로 가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기준으로 좋은 보장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보험이 있느냐보다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잘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보험을 내가 처음에 세팅을 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그냥
내비두면 나에게 잘 맞는 거니까 평생 가져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1, 2년에 한 번씩 전문가와 계속 연을 이어가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나에게 맞는 건 더 끼워 넣고 보충하고 하면서 나에게 맞는 보험 보장을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맵그룹의 장태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험 리모델링 하는 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보험 닥터 두 번째 보험 닥터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메타리치 맵그룹의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수로 인한 배상 책임, 보상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고객의 권리와 일상을 안정을 지켜드리는 배상 책임 전문가 이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현 전문가와 함께 또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볼지 시청자분께서 주신 사연 역시 이번에도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된 아파트에서 5년째 거주 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왔다가 저희 집이 노후됐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아랫집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천장이 젖어들더니 이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였어요.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집 싱크대 아래쪽에 배관 노후로 인해서 미세 균열이 생겼고 그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 배관이 터진 건 안타깝지만 이건 건물이 낡아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가 아랫집 수리비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적인 과실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 밑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배상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이제 집에서 뭐 이런 일 종종 시청자분들도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랫집에 이제 물난리가 나서 누수가 생겨서 내가 책임져 줘야 하고 공사비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간혹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사실 내 잘못도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을 해서 배관이 터지고 밑에 집에 물난리가 난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 줘야 되는지도 난감하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나 상담해 주시는 분들 만약에 이런 책임 공방이 생기면 어떤 것부터 제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사실 그 현장에서 이거 정말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긴 한데요. 많더라고요, 경우가. 네, 누수 사고는 대부분 갑자기 발생하잖아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든지 그로 인해서 아랫집에서 막 갑자기 연락이 오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할 수 없죠.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 이게 좀 누구 책임이냐, 수리비를 왜 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냐 하면서 감정부터 먼저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아랫집에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윗집 이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내 보험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나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가족 명의로 가입된 보험 중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일배책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 실손보험이나 화재보험, 어린이 보험, 운전자 보험 같은 상품에 아주 적은 보험료로 특약 형태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가입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뭐 실제로 뭐 금감원에서 뭐 2024년 8월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활용 제 배상책임 활용 가이드라는 보도 자료를 별도로 낼 정도로 네.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담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제 생활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사고인데도 막상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거나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주소지 확인입니다. 주소지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일배책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집이나 아니면 발생한 사고지인지 그리고 보험증권상 등록된 주소지와 동일한지를 한번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직접 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세를 주고 있든가 보상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등록된 주소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주소 변경을 안 해놓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재 거주지가 증권상 주소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확인 절차가 길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오래된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 누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단순한 그 도배 문제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 곰팡이 제거, 전기 배선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비용이 생각보다 많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고가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보험에 한번 켜보시고 내 보험 조회에 들어가서 일배책 특약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가입한 보험에 앱을 켜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요게 가입되어 있는지를 함께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의 사례를 뭐 또 함께 확인을 해봤을 때도 이게 아랫집 수리비뿐만 아니라 누수 원인이 된 이제 내 집 배관 수리비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조금 논란도 있고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남의 피해만 보상하는 게 배상 책임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나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배상 책임은 남의 피해만 보상하는 게 아니냐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고 네. 왜 우리 집 배관 공사비까지 나오냐라는 많은 의문을 가지시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상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법 제680조 규정된 손해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쉽게 설명드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는 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수 사고를 조금 예시로 들면요. 네. 단순히 아랫집 도배만 망가진 상태에서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천장이 붕괴되거나 전기압선, 가구 손상 등으로 피해 규모가 몇 배 이상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즉 초기 단계에서 누수 원인이 되는 배관을 탐지하고 수리하는 행위 자체가 더 큰 배상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네. 실제로 뭐 금감원 분쟁 조정 사례와 대법원 판례 흐름에서도 이런 부분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방금 같이 보여드린 금감원 자료를 다시 보시면 네. 누수 탐지 비용 배관 철거나 아니면은 뭐 교체 비용 등이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반면에 단순 미관 개선 목적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나 고급 자재 뭐 업그레이드를 비용을 하겠다. 폐기물 처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손해 확대 방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오탐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현장에서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로 탐지해야 하는 경우가 꽤 네네네. 있습니다. 처음엔
탐지한 곳이 원인이 아니어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조사였다면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 그러니까 제 2020-8호에 따라서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그 핵심은 우리 집 수리니까 무조건 보상된다가 아니라 그 수리비가 제3자의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는가를 보험사가 판단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 담보, 약관 내용, 사고 원인, 공사 범위 등에 따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는 공사 전에 반드시 보험사와 접수해서 현장 확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우에 따라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시청자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누수 사고가 발생을 해서 아랫집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내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전화하면 되는 건가? 라고 정도를 대처를 하실 텐데,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단순히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보다 이 과정을 잘 처리해야, 처음에 도입을 잘 해야, 그래야 좀 수월하게 비용도 조금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고 해법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님 같은 분이 옆에서 도움을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뭐 실제로 단순히 보험금 청구만 접수만 도와드리는 게 네.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보험은 가입만 해두면 자동으로 뭐 보상받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뭐 누수 사고는 원인, 피해 범위, 뭐 책임 소재에 따라서 보상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물피해라도 단순 노후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지 관리 소홀인지에 따라 보험사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가입한 담보 구조에 따라서 보상 상황 목적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배상 책임 보험 전문가가 가장 먼저 해드리는 거는 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입니다. 뭐 그 예를 들어 고객의 입장에서 단순히 물이 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누수 탐지 비용, 배관 철거 복구 비용, 아랫집 도배 및 장판 비용, 가전 피해, 그리고 곰팡이 제거, 그리고 악취 제거 비용까지 세부적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이 모두 자동으로 보상되는 건 아니고요. 약관상의 어떤 담보가로 처리가 되는지, 자기 부담금 얼마인지, 면책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시고요. 또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배상 책임인데 특히 아랫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가입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가입 유무만이 아니라 만약 동일한 담보가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업법 672조에 따른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여러 보험사가 각각 일정 비율로 보험금을 분담하게 되는데 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불필요한 시간만 계속 오랫동안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결국에는 보험 설계사는 단순히 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보상 항목을 찾아내고 약관을 좀 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복잡한 사고를 최대한 손해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누수 사고처럼 생활 속에 자주 발생하지만 분쟁도 많은 사고일수록 초기 대응과 전문가의 개입 여부가 최종 보상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 보상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 사이에 의견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원인을 찾는 과정 자체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서는 뭐 일부 비용만 인정하거나 과도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요 누수 탐지 비용 자체도 순탄하게 좀 보상이 되는 편인지 아니면 이 누수 탐지 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역시 분쟁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아,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 소비자와 보험사 간 또 다른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네.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누수 탐지 비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난 단순히 물이 샜으니까 그 배관만 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누수 사고 핵심은 어디에서 새는지를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아파트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누수 지점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뭐 벽체 내부, 뭐 천장 속 배관, 욕실, 방수층, 난방 배관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전문 탐지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뭐 배관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리고 열 화상 카메라나 청음 장비, 가스 탐지 장비 등을 활용해서 원인을 추적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탐지 비용이 전체 수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크게 적지도 않고요. 네네. 원칙적으로 이런 비용은 보험에서 말하는 손해방지 비용의 핵심 항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보상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바로 뭐 합리적인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실제 작업 범위에 비해 과도하게 장비 사용료가 청구가 되었거나 네. 혹은 필요 이상의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일부러 삭감을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기 하고요. 또 누수 원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가 않아서 반복적으로 막 탐지 작업만 진행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자주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께서 누수 탐지 작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뭘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 그 서면 견적인데요. 보통 영수증 처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뭐 작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비용 산출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전에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네. 작업 전중 후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 자료도 꼭 확보하셔야 되고, 특히 뭐 천장 얼룩이나 벽체 젖은 상태, 뭐 배관 손상 여부, 네. 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가 좀 되게 있는데 탐지 장비 그 사용 장면의 실제 누수 장면 지정 확인 장면 같은 자료들은 나중에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정확하게 막 증거를 확보해 두는 편인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업체의 소견서인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고 왜 해당 탐지 작업이 필요했는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문서가 있으면 보험사의 협의 과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의 역할은 단순 접수 대행이 아니라 고객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사고 초기부터 증빙과 보상 구조를 체계적으로 좀 설계해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또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합리적인 비용이 청구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그걸 또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누수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임대를 만약에 해준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러면 이제 또 이것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것도 그러면은 집주인이 일배책으로 처리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방금 질문해 주신 부분은 최근에 가장 많이 놓치시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하고 약관 해석과 법원 판례가 또 교차하는 핵심 법적 쟁점이기도 한데요. 네. 202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임대해준 주택 누수 사고도 보상하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 약관의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거주 요건이 보상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시라면 반드시 임대인 배상 책임을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하시거나 기존 약관의 보상 범위를 전문가와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내 집이니까 무조건 보상이 되겠지라고 단정하셨다가 크게 낭패를 보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2020년 4월 요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 자세한 약관 내용을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거주 여부에 따라 이렇게 다른 케이스도 살펴봤고, 그러면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수를 피해를 봐서 아랫집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할 때
뭐 이참에 우리 밑에 사고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피해를 봤으니 이참에 뭐 리모델링을 싹 다 해주시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봤어요라고 막 이런 것도 배상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 이웃집 간의 감정적인 분쟁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때 보험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법적 방어 기능인데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요. 따라서 뭐 젖지 않은 방해 도배를 무리하게 요구를 하거나 네.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보험사의 보상 범위 밖일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인 고객님이 직접 법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고객님께 드리는 조언은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를 전면에 세우셔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보험사는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객관적인 합의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은 이웃 간의 관계를 보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같은 분들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도 해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보상을 청구할 때 이런 누수 사고 관련해서 보상을 청구할 때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거, 서류나 절차 이런 것들은 꼭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딱 세 가지가만 네네.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사진, 영상 기록이고, 그 수리 전, 수리 중, 그리고 수리 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셔야 하고요. 그래야 보상의 심사 핵심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 계산서라 또는 카드 영수증 같은 세부 견적서인데요. 현금 결제 후에 가능 영수증 수치만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항목별 세부 내역에 기재된 견적서와 공식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리업체 소견서입니다. 수리업체로부터 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발생이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나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보험사 심사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꼭 준비하시고 챙기셔야 될 거, 뭐 그리고 수리하는 중 후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놓고 계산서, 내역을 볼 수 있는 것들, 수리업체 소견서 이런 것들 꼭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메타리치 맥그룹의 이현 전문가님과 함께 이 누수로 인한 배상 책임, 보상 문제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보험 닥터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마지막 보험 닥터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직접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리치 맵그룹의 정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이엔드 라이프로 설계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훈 전문가님과 또 어떤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할지 세 번째 시청자 사연 역시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 쉰을 갓 넘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저 축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를 느끼면서 그 긴 시간이 문득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은 벌써 쑤시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하나둘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제가 더 나이 들어서 병 속에 눕게 되었을 때입니다. 요즘 간병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든다던데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이들이 제 병 수발하느라고 본인의 삶을 포기하거나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게 될까 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 하나 지키지 못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은데요. 하지만 노후 자금이랑 의료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집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노후를 책임지면서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요즘 또 걱정이실 것 같아요. 내 노후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자식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요즘 부모님들의 마음 공통적인 이야기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훈 전문가님과 이 해결책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들어봤는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약간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것 같고 그러면 요 100세 시대 때 얼마나 품격 있게 또 노후를 잘 준비해서 사느냐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정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내가 품격 있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오늘 저는 간병과 개인연금이라는 이 두 가지의 핵심 기둥을 좀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지금 나온 사연을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50대에서 60대 부모님이라면 누구나가 내 이야기처럼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네. 특히 내 병수발하느라 자식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게 될까 무섭다라는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모든 걱정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조금 더 걱정하신 것보다 훨씬 가혹해요. 그래요? 네. 네, 지금 가혹하다는 말은 왜 가혹하다라고 하냐면은 네. 현재 사적 간병비가 하루에 통상 15만 원 그리고 한 달이면 450만 원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자, 1년이면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인 5,400만 원보다도 넘게 들어요. 근데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매달 이 정도의 현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오면은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실버 푸어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간병파산이라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1년에 5천만 원 넘는 돈이 정말 이 관련해서 지출이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정훈 전문가님, 전문가로서 이 간병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효율적인 전략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네,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네. 요즘 물가와 인건비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로 제안하는 하이엔드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준비하셔서 경제적 타격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건비와 관계없이 보험사에서 직접 전문 인력을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이 방어막이 있어야만 자녀의 삶도 지키고 내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요 간병비의 부담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것도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셔서 이 관련된 보험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아플 때를 대비한 방어막을 쳤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지내는 긴 요 노후 시간, 요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간병비와 또 그리고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요 두 가지를 욕심 같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방금 앵커님이 하신 그 질문이 하이엔드 시니어로 가는 핵심 열쇠예요. 간병보험이 예상치도 못한 파도를 막는 방파제라고 하면은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우리가 배를 띄울 수 있게 하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파제와 물, 요 비유가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쉬운데, 결국에 그러면 매달 현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들어오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 품격 있는 노후는 결국엔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확실한 현금 흐름에서 네. 결정이 되는데요. 개인연금의 핵심은 결국엔 시간과 절세예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연금이나 수령 시에 세금을 떼지 않고 비과세 연금보험을 통해서 나만의 현금 흐름을 층층이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플 때 자녀들 눈치 보지 않고 건강할 때 당당한 내 삶을 즐기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간병비와 나의 생활비도 다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 유입이 될 수 있게 나의 노후 대비를 세팅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간병보험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연금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가지고 가면서 세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쉽진 않을 것 같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조건 같이 세팅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왜 간병인과 연금을 함께 가야 하냐면요. 네네. 매달 연금으로 3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간병보험이 없다면 그 돈은 결국엔 간병비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간병보험이라는 방패막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연금은 오로지 여러분의 품위 유지와 손주들의 용돈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결국엔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간병이라는 방어막과 연금이라는 엔진이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오늘부터 든든하게 세우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막은 누구보다 빛나는 하이엔드 라이프가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파제와 물이라고 뭐 비유를 해주셨는데 간병비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병비 보험을 잘 준비해 두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물이 유입되는 것처럼 연금으로 또 한 층의 나의 노후 대비를 든든히 해 두시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하이엔드 라이프를 지킬 수 있고 노후를 조금 더 윤택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뭐 전문가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세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타리치 맵그룹의 정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